AI 시대 건축 이야기가 근데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영역에서 AI가 침투 안 한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거고.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어쨌거나 실무 건축도 하시지만 학교에서 이제 후학들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 AI 시대 건축에 대해서 교수님이 겪은 바? 아니면 우리 PD님도 어쨌거나 석사까지 하면서 그리고 계속 건축 디자인 이런 거를 앞으로 하실 거니까 이거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좀 담기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궁금해 하기도 하고 설계를 해줄 수 있느냐, 어느 분야나 그렇듯이 어디서 어디까지 활용 가능하냐, 이런 이슈잖아요. 왜냐하면 AI라는 게 아직까지도 계속 활용이 다양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AI가 어디서 어디까지 할 수 있다, 이거를 단정 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설계는 기본적으로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글을 쓰는 것처럼 이제 계획을 하는 건데, 그 설계에서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의견으로 보면은 이제 워낙 많은 변수나 상황들이 사이트든 프로그램이든 동선이든 모든 종합적인 사고 과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점점 갈수록 뭔가 계속 진화하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진짜로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이미지들 만드는 데는 워낙 뛰어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데다가 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니까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브레인스토밍 이 됐든 아니면은 그림도 마찬가지고, 또 이미지를 이렇게 다변화 시켜버릴 때 그러니까 저작권에 우리가 그게 구애를 안 받는 상황을 만들어 주잖아요. AI가 하나의 이미지에 유사한 것들을 계속 생성도 해주고 또 다른 차원에서 제시도 해주는 그러한 어떤 특징에서 몇 가지 이런 디자인 프로젝트들에다가 적용을 해서 그것들에서 어떤 패턴을 끌어내거나 아니면은 어떤 변수를 조작을 해서 더 나은 이미지나 이런 거를 뽑아낼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고요. 흔히 실무 건축가들한테는 이런 그림 그려달라는 의뢰들이 가끔 오거든요. 땅이 있는데 이런 용도로 멋있는 그림, 건물 한번 그려봐 줄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애매하죠. 돈을 안 받거나 받아도 조금밖에 못 받는 그러한 일들인데, 지인을 통해서 부탁이 오면은 안 해줄 수도 없고, 근데 의뢰하는 분은 무언가 멋있는 그림을 원하는데 그냥 뭐 박스로 이렇게 대충 메스로만 주면은 일반 사람들은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서 좀 화려한 그림을 원하시는 분한테 그냥 대략 노력 안 들이고도 이런 그림으로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하는 정도? 제가 하기는 싫죠. 그러니까 써서 녹음 나가도 돼요?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요. 의뢰주시면 뭐야? 근데 국교수 이 사람. 아니 근데 실제로 규모 검토와 이제 디자인 검토, 초기 검토 안에서는 AI를 쓸만은 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근데 아직까지는 저도 조심스러운 거는, 제 생각이 물론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AI의 가장 큰 우리가 아는 이슈나 문제가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글에다가 활용을 해도 AI가 쓴 글을 100% 우리가 신뢰할 만한 글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얘는 막 그리기 때문에 신기하고 새롭고 뭔가 프레시하고 뭔가 빠르고 다 좋은데 얘가 책임을 안 져요.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거는 그거를 쓴 저의 책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활용에 있어서 책임이 필요 없는 일에다가 갖다 쓰거든요. 지금 단계에선 저는 그렇게 활용 가치를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또 모르겠어요.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다르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뭐 건축 설계나 이런 거를 아는 건 아니지만 건축 설계 과정에서 관공서 건축 얘기 때도 결국 담당 공무원이나 예산이나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조율해야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대화와 조율과 타협과 그리고 약간의 수긍과 뭐 지켜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사실 AI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 건축 영역에서도 정말 뭐 렌더링이나
교수님 말씀처럼 그 정도 단계에서까지만 AI가 아직까지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나. 실제 건축에서는 이 중간에 건축가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살짝 브레인스토밍 정도에서만 머물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본 거 AI가 발전을 하면은 예를 들어 최근에 지브리풍 스타일 그 이미지 만들어서 프사하신 분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브리라는 회사 스튜디오의 가치가 떨어지진 않는데 그 스타일을 따라해서 외주 넣는 일러스트나 프리랜서 단계에 단순 반복 작업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건축에서는 CG가 외주로 많이 쓰잖아. 그 파트들이 좀 AI로 지금 대처되고 있는 게 아닌가. 확실히 그런 어떤 산업적인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게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계획을 하고 또 그 계획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변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지금 말고도 이런 CAD나 3D화가 되고 나서 요즘에는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모형 같은 거를 손으로 작업을 저희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모형을 만들어도 다 3D 프린터를 쓰잖아요. 설계사무소만이 아니라 학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그 학교 졸전을 보니까 몇 년 전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손으로 열심히 도우미 시다 써서 많이 막 만들고 하는데 이번에 갔더니 학생들이 졸전을 이번에 가르쳤는데 책상에 3D 프린터가 한 대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감 근처 되니까 설계실이 3D 프린터가 학생들마다 다 돌리니까는 무슨 공장 소리처럼 잉잉잉 거리면서 이제 완전히 공장이 돼 있는 거예요. 후배 도우미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이제 그냥 모형은 3D 프린터를 뽑아버리고 아니면 돈 주고 맡기더라도 손으로 만들지도 않고 정말 시대가 바뀌긴 바뀌었구나. 근데 그게 이제 설계사무소도 그렇듯이 이제 옛날 같으면은 인턴이나 알바를 써서 모형도 만들고 하던 그런 시절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 20년 전 한 20여 년 사이에 바뀐 게 소규모 몇 명만 갖고도 이제 그런 효율성이 나오니까는 뭐 프로젝트를 얼마든지 옛날에 한 5명, 10명이 지금은 한두 명, 두세 명이서 같은 프로젝트 하나를 다 같은 시간 안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더욱더 이제 지금의 취업난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그렇죠. 이게 예전에 설계사무소에서 필요로 했던 인력 수요보다 지금은 훨씬 적은 인원으로 다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CG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은 부분 AI가 도와줘버리고 그러면 더더욱더 그래지는 거죠.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이 컴퓨터 관련 산업이나 기업들 이쪽으로는 더 몰리게 되고 점점 갈수록 이제 건축 설계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노동적인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AI가 더 어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양극화만 더 초래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키오스크를 다 쓰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서비스업도 사람이 점점 구직자는 많아도 구인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점점 상황이 돼가고 있잖아요. 사람을 줄여가고 있고 우리의 직업을 뺏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저께 변호사분 만났는데 거기도 신입 변호사를 안 뽑는데요. 꽤 로펌이 크거든요. 수도권에만 사무소가 한 8개 정도 있는 데인데 신입을 안 뽑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의뢰인들이 AI로 자기 사건을 넣으면 판례나 이런 걸 해서 준대요. 그럼 그거 들고 와가지고 이제 변호사한테 상담을 요청한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판례를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의뢰인이랑 대화하는 거를 밑에 신입들이 했는데 그걸 AI가 하고 시니어급이나 중간급들은 그걸 알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지 이게 진짜 맞는 건지 그 정도만 판별하면 되니까 이 신입들을 뽑을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점점 갈수록 이 시대라고 특별한 그거가 아니라 기술이 계속 한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보고 그거는 단순히 지금 몇 년 사이에 이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 30여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온 것 같아요. 점점 계속 갈수록 우리가 더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건축 분야에서도 말씀대로 어떤 그런 기획을 하고 아니면은 이러한 가치 판단을 하고 그러한 역할들만 이제 소수의 그런 역할들만 계속 남겨져 가는 소수의 인원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도 보면 제가 처음에 인류학번인데 처음에 그때 선배님들 졸전을 보면 비정형을 한다는 학생이나 선배님이 있으면 진짜 그랬었구나 툴로 만들 수 있는데 그 모형을 만들 자신이 없어서 안 되는데 요즘은 프린터가 해주니까 책임 없는 쾌락이라고 하죠. 프린터로 다 뽑아버리고 비정형이 구현이 돼서 점점 요즘 학생들 졸전 보면 곡선이나 페라메트릭 디자인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도 3D 프린팅이나 이런 거를 많이 쓰고 많이 써봤는데 예전에는 저기 있는 모형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작게 뽑아서 조립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학생들도 이렇게 통으로 그냥 맡겨가지고 뽑아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조금 건축 얘기로 좀 하자면은 좀 아쉬운데 많이. 왜냐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건축은 이제 실물 사이즈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학생 때는 뭐 작은 모형으로 끝나지만은 실제 재료로 어떤 면에서 공장이 됐든 현장이 됐든 노가다를 통해서 뭔가 이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재료라든지 구조라든지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뭐 경험을 해봐야 알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비정형의 상황을 그냥 뽑으면 되지 이렇게 접근해가지고는 그게 절대 터득되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맞아요. 이제 그런 이런 현장 경험과 그런 실무를 하더라도 그런 단순히 이제 디지털 공간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터득해 나가는 거. 그건 이제 건축에서 어떻게 보면 점점 갈수록 오히려 AI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저도 그 공장에 가고 현장에 나가서 그거를 경험하면서 많은 부분 이런 경험을 쌓아왔거든요. 하다못해 팔레트가 됐든 아니면은 그런 스틸이든 목재든 그런 재료들을 직접 쓰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구나 그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영상 속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요즘 건축 2.0을 꼭 읽어보세요.